여행 즐거웠어?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설명할 시간이. 시간 이미 집은 팔렸고 사진은 전 세계가 봤어. 그리고 어머니 도장까지 위조해서 말이야. 미나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내가 입 다물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위임장 사문서 위조, 배임, 부동산 사기 전부 고발할 거야. 그리고 불륜까지.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펼쳐질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몸이 무거웠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낙지만 따뜻한 한옥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참기름 냄새와 된장국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 30여 년 변하지 않는 집의 냄새였어요. 지연아, 왔구나.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계시던 어머니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6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고추며 상추, 깻잎들이 초록초록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머니, 성우는 아직 안 왔죠? 응, 오늘도 야근이라더라. 요즘 참 바쁘구나. 어머니의 말에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 성우의 야근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이렇게 자주 늦는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늦어도 8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곤 했는데 요즘엔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야근이 잦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뀌었다. 별일 없겠지. 거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문득 성우의 변화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더군요. 전에는 제 생일로 해놨던 비밀번호가 갑자기 다른 번호로 바뀌었을 때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사 보안 정책이 바뀌어서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을 차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저는 회사에서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던 중 동생 미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출국해. 잠깐 쉬다 올게.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미나는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라 무엇을 하든 미리 알려주는 편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외여행을 간다니요. 어디를? 그냥 해외, 올해는 아니고. 미나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여행 기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그리고 성우는 계속 늦고 사소한 것들이 선으로 이어진다.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들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밤 성우는 결국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며 인사도 대충 하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성우야, 미나가 해외여행 간다고 하네. 아, 그래? 어디 간다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말하더라. 갑자기 결정한 것 같아. 성우의 반응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미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이틀 후 아침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네. 응, 출장이 있어서. 며칠 비워야 할 것 같아. 출장? 어디로? 부산 쪽으로.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성우가 큰 여행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순한 출장치고는 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언제 돌아와? 일주일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 그날 오후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지금 공항이야. 곧 출발해.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응, 언니도 건강해. 미나의 목소리가 어딘지 들뜬 것 같았어요. 단순한 휴가 여행치고는 너무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녁에 성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 도착했어. 바빠서 전화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성우와 미나 모두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저녁을 먹으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우도 출장 가고 미나도 여행 가고 우리만 남았네. 그러게. 그런데 성우가 출장을 이렇게 오래 가는 일이 있었나?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성우가 일주일씩이나 출장을 간 적은 없었어요. 보통은 하루나 이틀이면 돌아왔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성우와 미나 모두 연락이 뜸했습니다. 성우는 바쁘다며 문자로만 안부를 전했고 미나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둘 다 각자의 일정에 바쁜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성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더 늦어질 것 같아. 프로젝트가 복잡해져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미나에게도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성우랑 미나가 둘 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미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성우와 미나에게 각각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우에게는 빨리 돌아오라고, 미나에게는 안전하게 여행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둘 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둘이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이라도 가서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걱정으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성우와 미나가 모두 집을 비운 상황에서 어머니와 둘이서라도 맛있는 저녁을 해먹자는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장을 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와 제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나물들을 샀어요. 장바구니 가득 채운 장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서 푸짐하게 먹자. 그러게. 성우도 없고 미나도 없으니 좀 허전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집 앞 골목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더군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리 집 문패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집이에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하던 인부가 고개를 들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패 교체 작업입니다. 새 주인분이 요청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새 주인이요?
여기 제 집인데요. 그런가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온 건데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작업자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대문에 새로 달려있는 문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깔끔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박은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은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 문패를 바꾼 거죠? 여기 누구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인데요. 인부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인테리어 들어가랍니다. 소유자 변경됐대요. 소유자 변경?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어떻게 소유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듯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집을 팔았다고? 실장님, 지금 집 주인분이 오셨는데 모르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급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어느 부동산에서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태평 부동산입니다. 박 실장님이 직접 연락하셨거든요. 태평 부동산은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팔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왜 거기서 연락이 왔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작업 중단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일단 원래 문패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직접 태평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자들이 떠난 후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우리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집을 팔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도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사기나 착오인가 싶어서 바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박은실로 되어 있네요. 근저당 말소, 매매 완료 도장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이 팔린 거였어요. 언제 매매가 된 건가요? 매매일자는 지난주 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날은 제가 회사에 있었고 성우는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계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까요? 급하게 태평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너무 놀라신 상태라 집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하니 박 실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그런데 정말 저희 집이 팔린 거예요? 네, 여기 서류 확인해 보세요. 박 실장이 내민 서류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주소와 어머니, 그리고 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매매 계약서에는 인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계약된 거라고 하셨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경에 계약하셨어요. 매도인 측 위임장도 깔끔했고요. 매도인 측이요? 네, 배우자분과 가족분이 오셨죠. 박 실장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우자는 성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가족분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계약하러 온 사람들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성우님과 젊은 여성분이 함께 오셨어요. 처제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제.
그럼 미나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우와 미나가 함께 와서 우리 집을 판 거였어요. 그 젊은 여성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가 좀 작고 단발머리셨어요. 굉장히 밝고 활발해 보이시더라고요. 서류 준비도 완벽하게 해오셨고 그 설명은 미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이민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해외 이민? 성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박은실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아, 그분은 투자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역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하고 계시거든요. 현금 거래라서 계약도 빠르게 진행됐고요. 그럼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남의 집이 된 거예요? 네, 등기 이전도 완료됐고 소유권도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성우가 미나와 함께 우리 집을 팔았다? 그것도 저와 어머니 몰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정말 팔렸어요. 성우가 미나와 함께 계약했대요. 미나가? 우리 미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장과 해외여행이라더니 사실은 함께 우리 집을 팔러 간 거였어요. 그럼 성우와 미나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동생이 저를 속이고 집까지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이 되어도 성우와 미나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성우와 미나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치우고 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잠잠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대책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신고해요? 남편과 동생이 집을 팔았다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SNS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성우나 미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페이스북을 켜고 지인들의 피드를 스크롤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회사 동료인 수진이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들 이라는 캡션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 주인공들이 바로 성우와 미나였거든요.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성우와 미나가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성우는 평소 집에서 보던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미나 역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미나와 함께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있는 거죠? 그것도 고급 와인까지 마시면서 말이에요. 급하게 댓글들을 확인해 봤더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케미 미쳤다 키읔키읔키읔. 둘이 완전 신혼 같네. 진짜 사귀는 거야? 부럽다 저런 사랑. 완전 잘 어울려. 사람들이 성우와 미나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하게 수진이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진아,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어디서?
몇 분 후 답글이 달렸어요.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찍었어. 둘이 너무 다정해서 몰래 찍었는데 키읔키읔 혹시 아는 사람이야? 완전 부러워. 어제 오후. 그때 성우는 부산에 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미나와 함께 해외로 떠난 거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더 많은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인들의 계정에서도 비슷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나란히 쇼핑하는 모습, 탑승 게이트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성우의 손이 미나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께 휴대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와 미나가 함께 해외에 있어요.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나가 언니 남편과.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지인들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 혜진이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바닷가 리조트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이 바닷가 리조트, 해질녘에 두 사람의 셀피. 해질녘의 아름다운 배경을 뒤로 하고 성우와 미나가 셀피를 찍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미나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미나는 성우에게 살짝 기대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댓글들이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케미 미쳤다. 신혼 같네.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사랑하고 싶다. 완전 로맨틱해.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을까? 사람들이 성우와 미나를 완전히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설마 내 남편과 내 동생이 그 사이에 집까지 팔아치운 거야?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성우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잦아진 야근, 바뀐 휴대폰 비밀번호, 피하는 눈빛들, 조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미나의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어머니.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을 판 것도 둘이 도망갈 돈을 마련하려고 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서 도망갈 자금을 마련했다니요. 급하게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미나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전화는 꺼져 있다. 남편도 동생도.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머니가 손을 떨며 물으셨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도 아직 믿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기 돌려놓고 둘 다 내 눈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동생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SNS를 계속 확인해 봤더니 더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나가 현지 레스토랑에서 촛불 디너를 하는 모습, 해변을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 호텔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는 모습까지 완전히 신혼부부나 연인처럼 보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성우와 미나가 커플룩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같은 색깔의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반지까지 끼고 있더군요. 이게 뭐야? 반지까지? 더 자세히 보니
커플링처럼 보이는 반지를 양쪽 다 끼고 있었어요. 언제 그런 걸 준비했을까요? 댓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잘 어울린다.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을까? 완전 부러워 죽겠네. 이런 커플 되고 싶다. 결혼 언제 해? 신혼여행인가? 사람들이 성우와 미나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보처럼 집에서 남편과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밤늦게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사진 다 봤어. 집도 팔고 이제 뭐? 도망갈 거야? 하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미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실망이야. 언니 남편과 바람 피우고 집까지 팔고 정말 너라는 사람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둘이 완전히 공모해서 저를 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집도 없어지고. 일단 둘이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따져 묻을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팔아 도망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와 미나가 면세점에서 고급 시계를 같이 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판 집값으로 사치품을 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와 미나는 분명히 연인 사이였고 저를 완전히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둘만의 달콤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적어도 집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도 성우와 미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SNS에는 계속해서 둘의 달콤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지만 어떻게든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태평 부동산 박 실장에게 다시 연락해서 위임장을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조된 서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실장님, 위임장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박 실장을 다시 찾아가 위임장 사본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서명 순자 모친 인감. 우리 엄마 도장?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조용히 앉혔습니다. 엄마, 이 도장. 엄마 거 맞아요? 어머니가 서류를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준 적 없어. 이 도장을 언제 찍었다는 거냐? 나는 집 팔겠다고 한 적도 없고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도 없어. 위임장은 진짜 인감으로 확인됐고 엄마는 모른다. 그렇다면 도장은 언제 새 나갔지? 문득 몇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 통장을 도둑 맞은 날의 기억이 스쳤어요. 정확히는 통장을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미나가 어머니의 지갑을 잠깐 맡았던 날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 미나가 지갑이 무거우니까 도장이랑 통장을 따로 보관해 드린다고 했던 날 말이에요. 아, 그때. 그럼 그때 미나가 내 도장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미나가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네요.
어머니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임장을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성우까지 왜 그런 일에 가담한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성우와 미나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죠. 둘이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바람 피우니까 함께 도망갈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판 거예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나자 드디어 성우와 미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항 도착 정보를 확인해서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냈어요. 사흘 뒤 새벽 공항 게이트 앞에서 도착하는 비행편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도착하는 비행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따져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성우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미나가 성우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었고 성우도 미나의 캐리어를 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여행 즐거웠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더니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설명할 시간? 이미 집은 팔렸고 사진은 전 세계가 봤어. 그리고 어머니 도장까지 위조해서 말이야. 미나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내가 입 다물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위임장 사문서 위조, 배임, 부동산 사기 전부 고발할 거야. 그리고 불륜까지. 성우가 고개를 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팔지 않았어. 내가 팔았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미나와?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나는 내 여동생이야. 저는 허공을 붙들며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르지만 성우 오빠와 나는 고아원에서 같이 컸어. 고아원? 미나야, 무슨 소리야? 미나가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에게 말하면 더 이상해질까봐. 숨겼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고아원 출신이라니요? 그럼 지금까지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던 미나가 사실은 뭐라고? 그럼 미나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 가정에 입양된 거야. 하지만 미나 자신도 몰랐어. 내가 몰랐다고?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성우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결혼하신 후에 오빠가 저를 보고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럼 당신들이 원래 남매였다는 거야?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있었어. 그런데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 미나였어. 미나가 6살 때 입양되면서 헤어졌는데 평생 찾고 있었어.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미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성우 오빠가 저한테 진실을 말해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알면 더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둘이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출소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집까지 팔아야 했어?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명의 대출, 이자, 폭탄이 곧 터질 상황이었어. 사채까지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 어머니가 언제 대출을 받으셨다고? 3년 전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실 때였어. 그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을 받으셨어. 그런데 왜 사채까지?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었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다른 곳에서 빌려서 막는 식이 됐어. 그러다 보니 점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 미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매각이 필요했어. 정식 매물로 내놓으면 대출 연체로 경매 들어갈까봐 먼저 신탁식으로 정리하고 박은실 명의로 임시 이전했어. 박은실은 법률사무소 명의 대리인이고 최종 소유주는 지연 언니야. 성우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봐, 여기. 지연 명의 신탁 수익자 계약서.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정말로 제 이름이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외는 여행이 아니라 치료 상담이었어. 장모님 무릎 수술, 보험 약관 때문에 해외 병원 소견이 필요했거든. 미나는 통역과 일정 잡는 걸 도와준 거고, 미나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새 문패야.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달자. 분노가 수치로, 수치가 혼란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사진은? 손을 잡은 건? 그럼 SNS 사진들은? 성우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리조트 사진은 고아원 출신 동문회의 기부 행사였어. 손잡은 건 사회자가 장난친 거고, 저는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안 말했는데? 왜 이렇게 모든 걸 숨기고 혼자 결정한 거야?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킬수록 너를 더 지키는 줄 알았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지.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언니가 제 진짜 언니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언니는 제 평생 언니예요. 미나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비록 불륜은 아니었지만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해명됐다고 생각해? 집 팔고, 거짓말하고, 나 혼자 바보 만들고. 지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일까요? 성우야, 그런데 정말 의문스러운 게 있어. 뭐가? 어머니 대출 문제를 왜 나한테 상의 안 했어? 나도 월급 받고 있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성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 더 복잡한 문제? 어머니가 받으신 대출이 단순한 의료비 대출이 아니었어.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께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주셨어요. 보증? 동네 아주머니 중에 김정숙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그분이 사업자금 대출받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셨는데, 김정숙 아주머니,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였던 분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분이기도 했고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데? 성우가 어두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야반도주했어. 그래서 보증 채무가 모두 어머니한테 넘어온 거야. 얼마나? 5천만 원. 머리가 어찔어찔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머니가 보증 채무로 떠안게 되었다니요. 그럼 어머니는 아시는 거야? 아니야. 아직 모르셔. 뭐? 미나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직접 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까 봐서. 그래서 집을 판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다 해결됐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너희들 표정이 다 이상하네. 성우가 김정숙 아주머니 보증건에 대해 설명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정숙이가 야반도주했다고? 그럼 내가 진 빚이 5천만 원이나 된다는 거야? 네, 어머니. 그래서 집을 급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정말 없어진 거야? 아니에요. 신탁계약이라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봐. 무슨 일일까?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겠어. 태평 부동산에 도착하니 박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박은실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신탁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박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탁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지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악의 경우 집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정말 남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박은실 씨를 믿었는데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성우가 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빚 때문에 집을 잃을 뻔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볼 수는 없을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럼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건? 증거가 부족해. 겉으로는 정당한 계약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집도 잃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봤어? 박은실이라는 사람. 실제로는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진짜 이름은 박민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대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해외에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 사람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요. 어머니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나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려면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야, 그게 뭐가 문제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는 가족이야. 제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니? 그럼 이제 비밀은 그만하자.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집을 되찾자. 성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이해해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날 밤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밀과 거짓말이 아닌 진실과 신뢰로 뭉친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박민수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 실장은 여전히 박은실, 아니 박민수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신탁 계약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직적인 사기 사건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영애 씨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미나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오신대요. 오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연령대도 다양했고 잃은 재산 규모도 각각 달랐지만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중년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저희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잃었어요. 똑같은 박은실이라는 이름으로 신탁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저희는 5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임시로 명의만 넘긴다고 했는데 저희는 2억 원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봤어요. 각자의 피해 상황을 들어보니 총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민수가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게 확실했어요. 수법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급한 상황을 핑계로 신탁 계약을 제한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피해자들을 혼란시킨 후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죠. 법무법인에서 연락받았는데 집단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애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부동산 사기 전문이세요. 이런 사건을 여러 번 승소시키셨다고 해요. 특히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시대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성우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집을 잃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명이니까 비용 분담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착수금만 각자 200만 원씩 준비하면 됩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소송 과정에서 개인 신상이 공개될까요? 어느 정도는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족관계나 재산 상태, 그리고 사기 경위 같은 것들은 법정에서 다뤄질 거예요. 미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것도 나올까요? 아마 법정에서는 나올 거예요. 위임장의 정당성을 따질 테니까요. 왜 미나 씨가 어머님 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얘야. 우리는 떳떳해. 숨길 게 뭐 있어? 하지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피해 규모가 크니까. 이영애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피해자예요. 사람들이 응원해 줄 거예요. 박 실장과 다시 만나 정식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이 맞죠? 당사자 동의 없는 인감 사용.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워낙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했어서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히 신탁계약서는 겉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머니가 도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증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가족 간의 일이라서 더 복잡하거든요. 법원에서는 정말 동의 없이 사용한 건지 아니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건지 따질 거예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한다면 박민수의 범행 패턴을 입증할 수 있어요.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을 찾아가 정식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박민수는 상습적인 부동산 사기범입니다. 이미 여러 건의 전과가 있어요. 수법도 항상 비슷하고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많다는 게 유리해요.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사기 수법이 너무 유사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워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은 1년 정도 예상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박민수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집은 이미 박민수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고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게다가 김정숙 아주머니의 보증 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전세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라도 살 곳이 필요해요. 돈은 어떻게 해? 제 적금을 깨고 필요하면 대출도 받겠어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 도장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만해, 미나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제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자. 그날 저녁 4명이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소송 준비하면서 임시로 살 곳도 구해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네. 어머니 보증 채무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김정숙 아주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소송부터 집중하고 보증 채무는 나중에 처리하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집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미나가 작은 소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미리 준비해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스테인리스 재질의 새 문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연순자 성우미나 4명의 이름이 모두 예쁘게 새겨져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갈 때 달자고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는 꼭 우리만의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성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꼭 이기자. 그리고 새 집에서 이 문패를 달자.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품에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든든해.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려요. 주 1회 가족회의도 하고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약속해요, 어머니.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이제 함께 싸워서 우리 집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민수와의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과 가족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며칠 후 드디어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민수와의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임시 거주지였어요. 우리 집은 여전히 박민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전세집을 구하려니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우야, 집 알아보는 거 어떻게 됐어? 아직 마땅한 곳을 못 찾았어요. 우리 예산으로는. 성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알아봤지만 강남 지역에서 4명이 살만한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일단 고시텔이라도 구해서 임시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고시텔?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4명이 고시텔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때 이영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큰일 났어요. 박민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소송에서 빠지겠다고 하세요. 박민수 측에서 개별 접촉을 했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단 소송의 힘은 피해자들이 단결해 있을 때 나오는 건데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박서방 님이요. 3억 원 아파트 잃으신 분. 박민수가 원금의 70%를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대요. 70%라니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당장 급한 사람에게는 유혹적일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개별 접촉을 한다면 박 실장과 긴급히 만나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는 건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박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끝까지 버텨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성우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박민수가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뭐요, 어머니? 김정숙이 연락이 왔어.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해외에서 전화했어.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시간이 얼마나요? 1년 정도. 해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한다는데. 1년이라니요. 당장 보증 채무 때문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일단 채권자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봐야겠어요. 성우가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 씨,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박민수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법무법인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민수가 전체 합의를 제안했어요. 합의요? 네, 모든 피해자에게 원금의 80%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단 형사 고발은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80%?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합의를 제안하는 거죠? 아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증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민수의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요. 그럼 돈을 빼돌린 거네요? 그렇죠.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파산이요? 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하면 채무가 면책될 수 있어요. 딜레마였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80%라도 받을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분분해요. 절반은 합의하자고 하고 절반은 끝까지 싸우자고 해요. 집에 돌아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0%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미나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성우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당장 갈 곳도 없고 보증 채무 문제도 있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큰일 났어요. 박민수가 도주했어요. 뭐라고요?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식이에요. 합의 제안은 시간 끌기였던 것 같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잃어도 가족은 잃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성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정말 우리만의 집을 만들어 보자. 미나가 그 문패 상자를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문패 언젠가는 꼭 달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좋아. 새로운 시작이야.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좋아. 새로운 시작이야. 손을 맞잡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민수가 도주한 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심지어 임시로 머물 곳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고시원부터 알아보자. 성우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지만 4명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겨우 마련했고 4명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지내야 할까? 어머니가 좁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성우가 위로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연 씨 희소식이에요. 박민수를 잡았어요. 정말요? 네, 해외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어요.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건 좀 복잡해요. 박민수가 대부분의 돈을 이미 사용했거든요.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결국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 집이요? 네, 아직 처분되지 않았어요. 압류 신청을 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박민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어요.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박 실장과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실은 여러분 집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요?
박민수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을 정리해야 집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2억 원 정도예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박 실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매각해서 대출을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새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포기해야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좋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야.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한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되돌아봤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됐잖아.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집 매각 후 남은 돈으로 새로운 곳을 알아봤습니다. 예전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4명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 우리 집은 어디야? 성우가 웃으며 새 집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집. 새로 분양받은 조용한 골목의 단층 한옥이었습니다. 문간방과 마당이 있고 문패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집은 내 이름이고 대출은 모두 정리했어. 하지만 사과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자. 그리고 서로에게 비밀 없기로. 해질녘 새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미나가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문패 상자를 꺼냈어요. 언니, 드디어 달 때가 왔어요. 상자를 열자 스테인리스 문패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집. 미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름만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패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지연 순자 성우 미나. 4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의 비밀은 끝. 이 집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야.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딸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힘든 일도, 부끄러운 일도 전부 말할게. 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말로만이면 소용없어. 신뢰는 계약이자 습관이야. 주 1회 가족회의, 재정건강계획 오픈북. 비밀은 금지. 미나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회식도 포함? 물론. 문패가 대문에 달리는 순간 바람이 스쳐 잔잔한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예전 집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1년 후 우리는 약속대로 주 1회 가족회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뭐야? 미나 취업 문제랑 어머니 건강검진 일정이요. 그리고 우리 집 확장 계획도 얘기해야죠. 성우의 사업이 잘 되면서 집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 문패는 그대로 두자. 왜요? 우리가 처음 진짜 가족이 된 날을 기억하려고.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른 채소들을 따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 우리도요, 어머니. 그날 저녁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비밀 때문에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내일은 뭐 할까? 가족 나들이 어때요? 좋아. 오랜만에 놀이공원이나 갈까? 어머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너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창밖으로 보이는 문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연순 자성 우미나라고 새겨진 그 문패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여는 문이었습니다. 문패가 바뀐 날, 비로소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집이었어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해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답니다.